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왼쪽에 5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테이블이 6개가 있네요. 자, 이것은 챕터 1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 바로 챕터 4에서 했던 T1101 조회 TR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챕터 2에서 했었던 CSPAQ12200이라고 하는 예수금 조회 TR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현재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CSPAT00600이라고 하는 정상 주문 그런 TR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C1이라고 하는 실시간 TR이에요. XA 리얼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TR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따라서 현재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들이 필요한데, 먼저 이 예수금 조회를 할 때 다이얼로그, 즉 대화 상자가 떠서 거기에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받았었죠. 그 부분이 그 두 가지가 이 주문에 대한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가와 주문 수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주문가는 현재 호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 호가 정보를 알아야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H1 언더바라고 하는 실시간 호가 정보 업데이트 TR을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예수금을 눌러서 예수금 조회와 주문 가능 금액을 디스플레이 함과 동시에 계좌번호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를 눌러서 해당 종목, 이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죠. 해당 종목의 호가 정보를 불러올 거고 현재가 정보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문 버튼을 누르는데, 주문 조건과 주문을 선택해서 주문가와 주문 수량을 입력한 후에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문에 대한 주문 번호가 생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주문 체결이, 즉 SC1이라고 하는 실시간 TR인데,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체결 테이블에 체결 정보가 이벤트 형태로 수신이 될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요 4개의 블럭은 현재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실시간 TR인 S3 언더바라고 하는 실시간 TR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결국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3개의 조회 TR과 T1101, CSPAQ12200, 그리고 CSPAT00600이라고 하는 XA 쿼리를 기반으로 하는 3개의 조회 TR과 XA 리얼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S3 언더바, 그리고 H1 언더바, 그 다음에 SC1이라고 하는 요 3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3개의 실시간 TR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렇게 디자인 모드를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콤보 박스가 보이네요. 그죠? 콤보 박스가 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셀이 콤보 박스가 아니고 셀 위에 제가 이 콤보 박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주문 조건, 그리고 주문, 이 2가지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를 잠깐 언클릭하고 보시면 보통 시장가, 그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고, 주문은 매수, 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여기 삽입 보시면 여기에 콤보 상자가 있어요. 그죠? 콤보 상자를 선택을 하셔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게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셀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보이시는 요것이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속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름을 CB 오더 컨디션이라고 해놨고요. 여기도 보면은 얘는 CB 오더라고 이름을 지어놨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게 있는데, 요 폰트, 폰트가 있는데 요 폰트를 지금 제가 9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드롭다운 리스트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폰트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12를 쓰는데요, 12를 쓰게 되면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넘어가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9번으로 줄여놨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아까 보신 대로 보통 지정가, 그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 매수, 매도 등등이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까지 새로 추가해야 할 코드는 좀 이따
같이 코딩하기로 하고 현재 코딩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셔서요. 여기에 시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시트를 먼저 현재 통합 문서 워크북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주석에 액티브 시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시트에 시트 1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즉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작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액티브 시트가 아니라 시트를 직접 지정하는 형태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12 오더 컨디션, 즉 주문 조건이라고 하는 콤보 박스를 먼저 클리어 해주고 애드 아이템으로 보통, 시장가, 조건 무지정가를 넣고 그리고 첫 번째 보통을 선택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주문에는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워크북이 열릴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게 있는데 폼 어카운트라고 하는 폼을 또 추가를 해놨네요. 그죠? 이것은 챕터 2의 예수금 조회를 할 때 썼던 그런 대화 상자인데 계좌번호랑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소스로 가시면 자, 이렇게 제가 T1101이라고 하는 현재가 및 호가를 조회하는 객체를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조회하는 CSPAQ12200, 그 다음에 실시간 호가를 업데이트하는 H1,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 어카운트, GHC 패스워드라고 하는 글로벌 스트링 변수 2개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예수금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입력받은 계좌번호, 그 다음에 계좌 비밀번호를 글로벌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예수금 조회를 할 때 해당 변수를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 셋 필드 데이터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약간 바꿔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을 뒤에 주문을 할 때 주문 TR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금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될 경우 예수금 조회에 객체 세팅을 하고 셋 필드 데이터를 해서 리퀘스트를 하죠. 그러면 결과가 오게 되고요. 어디로? CSPAQ12200 언더바 리시브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수신할 수 있고 각각의 셀 위치에 맞게 예수금과 주문 가능 금액을 넣어주죠. 그리고 나서 해당 처리 결과 CSPAQ12200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응답 메시지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종목 코드를 읽어서 T1101을 리퀘스트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석으로 막혀있는 실시간 S3 해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H1이라고 하는 실시간 호가 수신, 실시간 TR을 해제하고 생성을 하고 셋필드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요청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 데이터를 통해서 앞에 현재가 테이블, 그 다음에 수신시간, 그 다음에 호가정보 테이블 이런 것들을 모두 조회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코드를 이용을 하고요. 종목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H1이라고 하는 실시간 TR을 요청을 하게 되죠. 실시간 TR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셋필드 데이터를 거쳐서 종목 코드를 세팅한 후에 실시간 호가 수신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리시브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 메시지 관련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호가 TR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베리언트 타입의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호가 테이블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에 더하기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시트로 가서서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주문을 위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누르시고
주문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네, 디자인 모드를 다시 언체크하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은 CMD 오더 클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저 부분은 맨 밑으로 내려줄게요. 내리고,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카피하고요. CSPAT00600TR을 불러주고 나머지 부분도 몽땅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SPAT00600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역시 데브센터로 가셔서 여기에 CSPAT00600이라고 하는 TR을 찾아보겠습니다. 현물 정상 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인풋 블럭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종목 코드, 수량, 그 다음에 주문 가격, 그 다음에 매매 구분, 예, 그 다음에 주문 조건 구분.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 매도냐,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문 조건에 대한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아웃블락 2에 오더 넘버를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 주문에 대한 주문 번호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체결은 아니에요. 주문이 잘 수신됐어. 그래서 이러한 주문 번호로 저쪽에 즉 Sync API DLL 쪽에 잘 전달되었어 라는 거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런 정보로. 자, 돌아가시면, 그래서 CSPAT00600을 클릭하면 먼저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컨버전 함수를 통해서 변수를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셋필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 계좌번호, 종목 코드, ORD 주문 조건 구분, 주문 조건 구분 같은 것도 세팅을 한 다음에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컨버전 함수를 보면은 간단해요. 시트의 콤보 박스에서 선택한 항목을 Sync API DLL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코드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정가, 보통가, 그 다음에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3개를 저는 지금 코딩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가는 00이라는 코드로 바뀌고, 이렇게 나머지도 각각 변환이 되어서 셋필드 데이터에 해당 항목으로 여기에 실어주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수냐 매도냐, 그죠? 매수냐 매도냐 해서 마찬가지로 매수면 2번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 매도면 1번이라는 걸 선택을 해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냐면 이 부분은 이 오더 코드에 세팅이 돼서 이렇게 셋필드 데이터를 통해서 세팅이 돼서 XA 쿼리를 기반으로 하는 CSPAT00600이라고 하는 리퀘스트로 Sync API DLL 쪽에 현물 정상 주문으로 전송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세팅 부분에 약간의 if else 문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가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주문가는, 즉 오더 PRC라고 하는 주문가는 항상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문가를 읽어서 셀에 있는 20로우의 I10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문가를 읽어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문 수량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J에 있는 요 셀 20J 요 셀에서 읽어서 세팅을 해줘라.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리시브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엔 주문 번호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의 K 칼럼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주문이 접수되었으니까 체결 테이블을 클리어 컨텐츠로 내용만 클리어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시브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 메시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실시간 주문 체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또 있네요. 그죠? 얘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CMD Conclusion Click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카피한 후에 들여다보면 XA 리얼 객체 기반의 SC1이라는 실시간 주문 체결 수신을 이미 되어 있을 경우에 해제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주문 체결 수신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체결을 수신하는 이벤트 함수를 역시 카피해 주고요. XA real SC1 언더바 리시브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실시간 조회 TR의 이벤트 콜백을 통해서 현재 비어있는 행을 먼저 찾고요. 포르프를 돌면서 23번 로우서부터 4번째 로우까지, 즉 5개의 로우를 뒤지면서 5개의 행을 뒤지면서
비어 있으면 바로 forF를 나간다. 그 얘기는 결국 만약에 두 번째 행이 비어 있으면 24, n로우에 24가 세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24번의 로우의 F10에다가 실시간 체결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 포맷 변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요걸 함수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체결 시간을 시간 포맷으로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이 셀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코드, 주문 넘버, 그 다음에 체결 넘버, 체결가, 체결 수량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역시 베리언트 타입의 어레이에다가 넣고 레인지로 그걸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체크, 이제 코딩은 웬만큼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디자인 모드를 언체크 하시고 이제부터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금을 먼저 실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요 두 변수를 세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요 두 변수를 세팅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문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예수금을 누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요.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글로벌 변수에 세팅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주문을 하기 위한 호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현재가를 불러와서 이렇게 현재가 정보와 호가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통의 매수 주문을 넣을 거예요. 그럼 주문가는 11540, 그죠? 왜냐면 현재 매도 잔량이 이 정도로 남아있으니까 11540을 주문 수량을 한 주만 사겠다 라고 세팅을 한 상태에서 주문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단 현재가 주문이 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XA 쿼리 CXPAT00600 이라는 객체가 선언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실수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객체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요. 혹시 모르니까 중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주문을 누르면 될 경우 전송 오류. 이것은 아까 그 계좌번호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날라갔죠, 그죠? 그렇게 한번 에러가 나면은 저 정보가 날라가게 됩니다. 다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정규 매매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간회 호가 구분을 입력하세요. 그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실제 장중 거래 시간이라면 주문 번호가 디스플레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시간 체결 정보는 날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누르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SC1이라고 하는 아까 실시간 체결 TR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540에 한 주를 사겠다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면은 Sync API DLL로부터 체결 정보가 여기에 날라와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로우인 여기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차 있다면 여기서부터 업데이트가 되겠죠. 시장가로 주문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문가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이고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요 부분은 아까 주석으로 막혀 있는 걸 보셨던 S3라고 하는 실시간 TR에 의해서 업데이트 될 거고요. 특정 코스피 종목이 체결될 때마다 해당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이 S3에 해당하는 실시간 업데이트, 그 다음에 요 호가 부분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요 체결 SC1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는 조금 있다가
장중 거래 시간을 이용한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중 거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데브 센터로 가셔서 S3 레코드를 잠깐만 보고 갈게요. S3 언더바는 요 코스피 체결이죠, 그죠? 코스피 체결. 요 코스피 체결이라고 하는 정보는 종목 코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체결 시간이 오고 현재가랑 거래량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게 체결량, 그리고 체결 강도, 이런 정보들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SC1이라고 하는 주식 주문 체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식을 정상으로 주문을 했을 때 주문이 체결되면은 거꾸로 이벤트로 날라오게 되는 그런 실시간 조회 TR입니다. 그런 실시간 TR이에요. 따라서 얘는 입력은 없고요. 그냥 계좌번호 같은 거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뭐 종목명,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주문 가격, 체결 번호,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3개의 실시간 조회 TR의 리시브 리얼 데이터 이벤트 콜백을 통해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현재가 및 호가가 업데이트되고 또 주문에 대한 체결 정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중 거래 시간입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현재가를 눌러서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현재가가 이렇게 현재가 전이된 정보, 그 다음에 등락률 등이 디스플레이가 되었고, 호가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호가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을 눌러서 이미 예수금을 눌러서 계좌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를 내부적으로 세팅을 해 놓았고요. 그 번호는, 그 두 개의 정보는 주문을 할 때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시간 주문 체결을 한번 눌러서 주문이 체결되었을 경우 이렇게 테이블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현재가의 한 호가 위로 주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 주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체결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주문 번호 4793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4793이라는 주문 번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호가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의 현재가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계속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S3 실시간 TR에 의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호가, 즉 H1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SC1에 각각 해당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체결 주문을 조회하고 주문 정정 혹은 취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